안녕하십니까? 공감이 있고 소통이 있는 옷장 전설입니다. 인생은 마케팅이다. 인생은 설득이다. 지금 현재 3월을 살아내고 있는 저의 인생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지금 3월에 어떠한 모토로 잘 살아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처럼 나를 브랜딩해서 말로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직업이나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 또 그 1%, 남들과 다른 1%의 말센스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요. 이정훈 씨가 지은 설득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동차, 보험 이런 영업직을 거치시면서 판매 1등까지 오르기까지 자기가 설득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설득 잘하는 사람은 요구보다 욕구에 집중하고 그래서 질문을 잘한다고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을 만들지 않은 설득법 궁금하시지 않나요? 교만함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자는 달생이라는 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계지덕. 네, 목계라는 거는 나무로 만든 닭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상대를 대하는 것. 두 번째는 상대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 목계지덕. 요거를 사자성어를 마음에 새기시면 적을 만들지 않는 설득법의 기준점이 된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PT나 어떤 발표를 할 때 왼쪽에 설명을 달고 오른쪽에 도표나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심리전인데요. 상품을 진열할 때도 심리학에서 사람이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에 중요한 포인트를 놔두면 훨씬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왼쪽에 있다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른쪽으로 다가가야 좀 편안하게 느끼고요. 상대를 위협하고 싶으면 왼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팁이라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오늘이 마감입니다. 세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략이 뭐냐면 사람의 마감 시한을 두어서 사게 만드는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거 인용하고 이 책의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호소하는 것은 머리에 호소하는 것보다 강하다. 머리에 호소하면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지만 마음에 호소하면 사람들을 당장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에서도 유용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설득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다든지 그걸 역으로 사용하셔서 얘가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고 미팅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보다 쉽지요?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은요. 우아한 승부사입니다. 조윤재라는 저자분이 지으셨고요. 품위있게 할 말 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도 잘하시고 자기 요구를 잘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밀, 말하는 센스에 대해서 이 책은 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특히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사자성어라든지 고전, 동양의 고전의 많은 법원, 근사록, 책은담, 논어 등을 이용하여서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근조근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서 참 저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글은 마음의 그림이다. 법원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 그 말은 신중하고 여유가 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그 말이 가볍고 급하다. 근사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위있게 말을 다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 책에서도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3요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토스 60%, 인격, 명예, 신뢰를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토스 30%, 배려, 관심, 감성. 세 번째 로고스 10%, 이론, 논리적. 앞에 책 갖고 많이 흡사하지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설득하는 방법이 사람의 감정인 에토스, 신뢰감, 명예심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하면 설득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비자에서는요. 새 남편에 설득이 어려운 것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내어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은 배려심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그 근본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진하고 늘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이런 우아한 말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문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제자인 자공이 남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보고 자, 너는 현명한가 보다. 나는 바빠서 그럴 여력이 없구나. 네, 즉 먼저 나 자신을 채워나가면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공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는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고 공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서양으로 넘어가서요. 소크라테스는 선과 미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그는 모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리석은 자보다 반쯤 어리석은 자가 더 어리석다라는 탈무드의 명언도 있는데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더욱더 학문에 개진할 때 우리는 더 우아한 승부사를 펼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논어에서 인자는 말을 찾는다라는 비결을 내놓았습니다. 설득을 잘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우아한 승부사를 우리가 나 자신의 마케팅을 잘하려면 말을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자의 도덕경 중에요. 심장약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감춰두고 말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장수는 무용을 뽐내지 않고 잘 싸우는 자는 노여워하지 않으며 뛰어난 승부사는 쉽게 말 싸우지 않고 탁월한 용인술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낮춘다. 이것을 싸우지 않는 덕이라.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세 번째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참고 나 자신이 진짜 실력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생각까지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깊은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결국은 자기 수양과 자기 공부, 그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자 여러분과 같이 부드럽게 제압하고 우아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예의가 바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정보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자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저희 노재민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알찬 정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저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